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여자의 납치와 예지적 세계를 다루고 있는 소설 백년화 제5회가 되겠습니다. 타입캐스트에서 성우의 목소리로 녹음을 지난 4회까지 했는데요. 시험삼아 제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하늘이 도와서였을까? 하연에게 있어서는 그날 매니저의 후배였던 첫 대면의 인혁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큰 위험에 빠질 뻔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화려했던 패션쇼 발표 행사가 다 끝나고 하연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분장실에 들어갔을 때였다. 옷을 갈아입고 분장실에서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괴한에게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틀어 막힌 채로 분장실에서 바로 화장실로 통하는 옆문을 통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괴한은 이미 이곳의 내부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는 듯 했다. 그는 한 손으로는 날카로운 빗으로 그녀의 목을 겨누었다. 하연은 놀라움으로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다. 마취제 성분으로 인하여 정신이 희미하게 가물가물거려갔다. 괴한이 순간 하연의 부드러운 실크 블라우스를 잡아 뜯었다. 이어 칼날로 브래지어 사이를 잘랐다. 순간 출렁하며 튀어나온 탐스러운 유방을 덥석 물더니 이내 빨아대고 있었다. 하연은 자신도 모르게 공포에 젖어서 오줌을 지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여러 사람의 일행이 웅성거리며 화장실로 들어서는 것 같았다. 순간 범인이 당황하며 망설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잘려진 브래지어를 빼어들더니 입을 틀어막는 것이었다. 하연이 혼신의 힘을 다해 비명을 지르고자 했으나 이내 가물가물해져가며 의식을 잃어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한 사나이가 뛰어들면서 여자들의 끼악 비명소리가 들렸다. 인혁이었다. 인혁은 곧바로 하연이 있는 화장실 문을 박차며 뛰어들었다. 괴한이 순간적으로 문짝에 부딪혀 움찔했다가 이어 인혁을 향하여 날카로운 칼을 내질렀다. 순간 인혁이 몸을 낮춰 돌려 피하는 어깨 위를 칼날이 스쳐가며 지나갔다. 피가 솟구쳐 올랐다. 하지만 인혁은 부상의 와중에서도 몸을 비틀며 솟구쳐 왼손으로 범인의 칼을 쥔 손목을 쥐어잡았다. 이어 무릎으로 범인의 명치를 가격하였다. 범인은 신음소리를 내며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아래로 주저앉았다. 하연은 가까스로 문 밖으로 미끄러져 튕그러져 나왔다. 이어 사람들이 달려오고 하연을 실어날랐다. 하연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넋이 나간 듯했다. 의사는 입원을 권하면서 2, 3일 편히 쉬면서 안정을 취할 것을 당부했다. 하연은 의사의 말대로 입원까지 했다. 보디가드가 된 첫날부터 인혁은 하연을 지켜주었던 것이다. 인혁은 그녀를 일정 거리에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멀찍이서 분장실로 하연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한참을 기다려 나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나오지 않자 분장실로 노크스를 내며 들어갔던 것이다. 분장실에서 그녀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옆문으로 통해 있는 화장실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리는 것을 눈치채고는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온 것이었다. 괴한은 보름 전에 디너 파티에서 보았던 음산한 느낌의 그 사람이었으며 하연을 짝사랑하다 못해 스토커로 발전한 사람이었다. 그동안 한밤중에도 짓궂게 전화를 걸어와서 전화번호를 몇 차례나 바꾸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전화가 걸려왔다. 그 후로 하연은 그녀가 가는 곳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던 것이 그동안 그녀의 주위를 맴돌다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어제 큐피드 백화점 개관 행사에서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이었다. 토요일 오후 병원에 입원한 하연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쉽게 안정되지 않았다. 또다시 어디에선가 누군가 뛰쳐나와 그녀에게 달려들 것 같은 마음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유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것도 오늘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러한 생각이 그녀로 하여금 불안케 해서인지 복도 밖이 시끄러워서인지 안정제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입원실 밖에 복도에서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신문 기자들과 그녀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파파라치들이 서로가 무언가 알아내고자 애쓰는 중이었다. 매니저만이 그들을 맞아 고군분투 중이었다. 하연은 인혁은 얼마나 다쳤을까에 생각이 이르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녀를 도와준 그가 고맙게 느껴졌다. 약기운에 얼마를 잤을까. 그녀는 서스라치게 놀라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너무나 끔찍한 꿈이었다. 그녀가 꾼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한참 후에야 자신이 꿈을 꾸었으며
지금의 여기는 특실의 입원실이라는 것을 알 정도였다. 그녀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꿈에 새로운 영화 개봉을 축하하는 호텔의 만찬장에 참석하기 위해 하연은 하얀 드레스와 우아한 옷차림으로 나섰다. 승용차 문을 열어주던 호텔의 뽀이 얼굴에서 왠지 모르게 음흉한 눈길이 느껴졌다. 이빨이 튀쳐나온 것이 탐욕스러운 얼굴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손을 휘저으며 달려들었지만 가까스로 물리치고 그녀는 매니저의 안내를 받으며 함께 엘리베이터를 올라탔다. 안에는 몇 명의 여자와 남자 몇 명이 이미 타고 있었다.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4층에서인가 멈추는가 싶더니 순간 험상궂은 사내들 몇 명이 하연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특히 그 중에 턱이 뾰족하고 눈매가 날카로운 인상의 사내는 왠지 모르게 더더욱 하연을 불안케 했다. 순간적으로 위험을 느낀 하연은 매니저의 손을 잡아 이끌고 내리려고 했지만 이어 들어오는 다른 험상궂은 사람들에게 떠밀려 할 수 없이 뒷부분으로 밀려났다. 만찬 회장은 15층이었다. 어느새 눈금은 7층을 지나 10층을 지나 13층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13층에서 모두 내렸다.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는 매니저와 자신만이 타고 있을 뿐이었다. 다시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가 싶더니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불이 꺼졌다. 이어 굉음과 함께 엘리베이터는 밑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비상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다. 하지만 옆에 매니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어쩔 줄 몰라 하는 하연을 지켜만 보는 것이었다. 하연이 당혹감과 절망감에 빠져 하는 사이에 콩소리와 함께 추락했다. 그 순간 장면이 바뀌며 매니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자신 혼자만이 어떤 깊숙한 웅덩이 안에 빠져있는 것이었다. 바닥의 시커먼 물에서는 악취가 풍겨나왔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도 맡아본 적이 없는 끔찍한 냄새였다. 물속에서는 온갖 벌레들이 들끓고 있었다. 벌레들이 그녀에게 달려들고 있었다. 벌써 어떤 벌레는 그녀의 종아리를 타고 허벅지로 기어오르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렸다. 그쪽 편에는 그녀보다 먼저 떨어진 듯한 한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뒹굴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거의 찢겨져 나가 알몸이 다 되어 있었다. 그녀의 몸에는 털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벌레들로 들끓고 있었으며 작은 뱀들과 큰 구렁이들이 긴 혀를 날름거리며 둘러싸고 있었다. 뱀들은 그녀의 유방을 물어 뜯을 뿐만 아니라 어떤 구렁이는 큰 머리로 음부에까지 파고들어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에 못 이겨 가슴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다른 한쪽 구석에도 뱀들에게 휩싸여 한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옷은 반쯤 찢겨진 상태였다. 그러나 뱀들은 달려들듯 하면서도 물어뜯지도 못하고 고개만 쳐든 채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몸을 웅크리고 있던 여자가 갑자기 뱀들을 향해 미친듯이 달려들었다. 그 서슬에 뱀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다시 멈칫멈칫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어느새 하연을 발견한 다른 뱀들과 큰 구렁이가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뱀들이 하연을 둘러쌌다. 그 중에 날카로운 뱀이 위협적으로 달려들었다. 하연은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뱀들을 물리치며 달아나고자 하였지만 커다란 구렁이가 앞을 가로막아 큰 입을 벌리며 덤벼드는 것이었다. 구렁이가 어느 순간 하연의 몸을 감싸 휘둘렀다. 하연은 두려움에 아무런 말도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다.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자신을 가지고 놀듯이 들어올리기도 하다가 하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어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굶주린 듯이 형형색색의 뱀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가는지 모른다. 한 마리는 몸을 휘감는가 하더니 또 다른 뱀들이 음부를 파고들었다. 심지어 뱀들이 날아올라 엉덩이고 어깨 쭉지고 막 물어뜯는 놈도 있었다. 밀쳐내고 피해보려고 하였지만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저항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했다. 하연은 참다 못해 포기를 하고 주저앉은 지 얼마가 지난지 모른다. 이렇게 괴로운 순환을 당하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자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순간 어디선가 쥐 2마리가 구덩이로 미끄러지듯 내려왔다. 쥐들은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어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구덩이 안으로 비쳐들자 빛에 쪼이는 부분의 뱀들이 죽어 낮아빠지기 시작했다. 한쪽 편에 찢겨진 옷에 여자에게 붙어있던 뱀들도 슬금슬금 떨어져 나갔다. 다른 쪽에서 미친듯이 강렬하게 저항하던 여자는 어느 사이에 쓰러져 있었다. 아무리 깨워도 일어날 줄을 몰랐다. 하연은 찢겨진 옷으로 뱀들에게 뒤덮여 있던 그녀와 함께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필사적으로 빛이 내리쬐는 곳으로 다가갔다.
신기하게도 둘은 빛을 타고 올라갈 수 있었다. 연예계에 데뷔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나가고 있었는데 어째서 꾸는 꿈들은 데뷔 이래로 안 좋은 꿈들만 계속해서 꾸게 되는 것인지 하연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흔히들 꿈은 반대라고 하지만 그것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무엇보다 꿈을 꾼 하연 자신이 불길하게 느꼈던 꿈이라 결코 좋은 꿈이라 여겨지지 않았다. 아무리 꿈을 모르는 자신이라 하더라도 구덩이에 떨어져 수많은 뱀들에게 시달리는 꿈이 결코 좋은 꿈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꿈을 떠올리며 다시금 머리를 흔들었다. 아직도 구덩이의 악취가 풍겨오고 울부짖던 그녀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들려온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꿈은 보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냄새를 맡는 꿈과 소리를 듣는 꿈이 있을 줄 몰랐다. 요즘 왜 자꾸 이러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인지 하연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자신이 불안한 마음에서 이러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인지, 꿈이 자신의 내면의 심리를 표출한다는 글을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에 자신이 꾼 꿈들은 단순히 불안감과 초조감의 표출이라고 보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감이 있었다. 그녀의 생각에 그동안의 그녀가 꾼 꿈들은 각기 다르게 전개되었지만 꿈이 뜻하는 바는 같은 것 같았다. 무엇인가 위험이 그녀에게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예지해주는 것 같았다. 다행히 어제 큐피드 명품관에서 치안에게 봉변을 당할 뻔하다가 인혁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그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아니, 끔찍한 일이지만 자신이 생각지도 못할 더욱 엄청난 일이 자신에게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자 그녀는 더 이상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녀는 억지로 내려와 앞에 있는 테이블을 두들겼다. 누구 없어요?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매니저가 들어왔다. 이어 간호사도 뒤따라 들어왔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나쁜 꿈을 꾸었어요. 도무지 불안해서 잠을 다시 청할 수가 없어요. 또 악몽을 꿀 것 같아서 두려워요. 인혁 씨는 어디에 있나요? 치료를 받은 후에 현재 다른 병실에 있는데 담당 의사의 말로는 며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여기 간호사와 함께 보내는 것이 어때요? 이제 좀 있으면 날이 밝아올 텐데. 매니저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날이 밝아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하연은 매니저와 같이 들어온 인혁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반가움의 빛이 넘쳐났다. 인혁은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하연은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며칠간 치료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연에 대한 이야기를 매니저를 통해 듣고는 자리를 떨치고 나왔다는 것이다. 매니저의 막역한 고향 후배이기도 한 그는 어제의 그 사건에 대하여 아무 말이 없었다. 어떻게 괴한이 있는 줄 아셨어요? 라는 하연의 물음에 멋쩍은 웃음으로만 답할 뿐이었다. 하연은 인혁의 단아하면서 진실성이 넘쳐나는 얼굴을 보는 순간 바로 보름여 전인 9월 중순 새벽 무렵에 꾸었던 벌레가 더러운 액을 내뿜으면서 그녀의 몸에 달라붙었을 때 벌레를 물어뜯어 자신을 구해준 흰 진돗개가 바로 인혁처럼 충직한 얼굴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 꿈의 실현이 꿈을 꾸고 바로 다음 날이 아닌 일주일이나 한 달 뒤, 심지어 서너 달 뒤나 몇 년 뒤에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하연은 그 당시에는 몰랐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심지어 태몽은 태어난 아이의 장차 인생의 청사진이요 이정표라고 할 정도로 평생의 운명의 길을 예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고마워요. 몰려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인혁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기만 했다. 매니저가 말했다. 그만해서 다행이야. 앞으로 하연을 곁에서 잘 지켜줄 거야요. 오늘 새벽에도 아주 끔찍한 꿈을 꿔서 너무 불안해요. 2, 3일 뒤인 화요일 하연은 병원에서 퇴원을 하였다. 또한 하연이 괴한의 습격으로 받은 충격을 걱정한 노회장의 배려로 일체의 모든 외부 행사를 취소하고 주말까지 며칠간 집에서 조용히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몸은 평온하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은 가셔지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가운데에는 병원에서 꾼 구덩이에 빠져 뱀에 시달린 끔찍한 꿈의 기억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하연은 누군가에게 꿈 이야기를 자세히 털어놓고 꿈에 담긴 의미를 알아내고 싶었다. 그렇다고 노회자에게 꿈 이야기를 해서 걱정을 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노회장은 하연의 운명의 길에 있어 오늘날의 연예인으로서 정하연의 새로운 탄생이 있게 해준 고마운 분이었다.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애 박사 꿈의 몽에서 꿈에 관한 모든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